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112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 되나? 이 말이 지금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야후 재팬 댓글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2025년 말 기준으로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112명이에요. 2005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 26명이었거든요. 20년 만에 4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일본 호적제도 특성상 실제로 거기 살지 않아도 본적지를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에 한 발자국도 가본 적 없는 일본인이 서류상 독도 주민이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다시 화제가 됐냐고요? 올해 시마네현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가 열렸고 일본 정부 전무관이 참석했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 항해 성명을 냈고요. 그 타이밍에 112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와요. 이 움직임을 가장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일본 아니에요. 야후 재팬에 이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창이 뜨거워졌어요. 좋아요 2만 개 이상을 받은 베스트 댓글이 이랬어요. 본적 옮긴다고 국제법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리고 좋아요 18,000개짜리 두 번째 베스트 댓글도 있었어요. 이건 정치 퍼포먼스일 뿐 현실과는 관계없다. 이 두 댓글이 일본 여론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 숫자를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상징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일상적 관심사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본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외교 현안 관심도에서 독도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 북한 미사일, 경제 문제에 밀려서 하위권이에요. 시마네현 같은 일부 지방과 보수 성향 집단에서는 관심이 높지만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냥 먼 이야기예요. 빠르게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요. 본적 이전은 누구나 가능해요. 실제 거주자는 없어요. 국제법적 효력은 전혀 없고요. 정치적 상징성만 있는 거예요. 결국 실질적 영향보다 메시지 효과가 목적이라는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지 효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한국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일본 국내 보수 지지층을 향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 전체 그림이 보여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런 상징 행동이 실제로 국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국내용 정치쇼라고 보세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이 질문 뒤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반전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이게 진짜 황당한 부분이에요. 시마네현에서 최근에 독도를 형상화한 음식을 출시했어요. 이름이 다케시마 카레예요. 밥으로 독도 동도와 서도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일장기 깃발까지 꽂아서 영토 상징성을 강조한 메뉴예요. 음식에다 영토 분쟁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일본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어요. 지역 홍보라지만 외교 문제를 음식에 이용하는 건 과하다. 관광 상품으로는 역효과 아닌가. 외국인 관광객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비판적 반응이 꽤 있었어요. 반면 보수 성향 댓글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넓히는 방법이다. 근데 이 카레 실제로 팔렸냐고요? 팔렸어요. 시마네현 관련 기념품 상점과 일부 식당에서 판매됐어요. 해외 미디어에서도 이걸 보도했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영토 분쟁을 표현하는 게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주소 옮기기로 영토가 바뀌면 세계 지도 매일 바뀌겠다. 카레에다 깃발 꽂는다고 독도가 일본 땅 되는 거면 나도 지금 당장 야마토 카레 만들어서 대마도 되찾겠다? 이 댓글에 엄청난 공감이 달렸는데 웃긴 것 같으면서도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짚어볼게요.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시효 지배 기준으로 보면 결론이 명확해요. 한국 경찰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시설 관리도 한국이에요. 행정 관할도 경상북도 울릉군이에요. 실질 통치 요소가 전부 한국 측에 있는 거예요. 국제법에서 영토 주권의 핵심은 시효 지배예요. 설정 주소지가 어딘지가 아니에요. 일본이 아무리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고 다케시마 카레를 팔고 매년 기념 행사를 열어도 이 시효 지배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시효 지배 증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한국 손에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반전 포인트예요. 이게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든 움직임이 일본 중앙정부의 공식 전략이냐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독도 관련 행사와 상징 행동은 사실 지방 정치와 국내 보수 지지층 결집 도구에 가깝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일본 중앙정부가 이 행사에 보내는 참석자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장관이 아니에요. 정무관이에요.
외교부 장관 급이 가면 한국이 즉각 대사 소환 같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피해가 생겨요. 그래서 존재감은 보이되 충돌 수위는 조절하는 거예요. 강경 메시지는 유지하되 실제 충돌은 피하는 이 전략. 전문가들은 이걸 절충적 외교라고 불러요. 한국을 자극하면서도 한일 경제관계나 안보협력에는 타격을 주지 않으려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외교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독도 문제는 일본 중앙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현안이 아니다. 지방 정치인과 보수 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이 묵인하는 구조다. 이 말이 맞다면 이 문제는 외교 전쟁이 아니라 일본 국내 정치 소비용 이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달라지는 거죠. 야후 재팬에서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매년 같은 행사, 같은 항해, 같은 반응 20년째 반복이다. 이게 외교인지 의식인지 모르겠다. 독도 문제로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요. 독도 문제를 뜨겁게 여기는 건 특정 세대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 쪽 반응도 세대별로 달라지고 있어요. 기성세대에서는 감정적 반응이 강하게 나오지만 젊은 층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치쇼에 흔들릴 필요 없다. 실효 지배가 답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국제법 논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이 늘고 있어요. 분노보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독도 문제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을 정리하면 이래요. 시효 지배는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루되고 있어요. 경찰, 경비대, 등대, 시설물, 행정관할, 주민등록까지 모두 한국 측이 관리해요. 독도 주민도 있어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쪽에 112명의 서류상 본적지가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실효 지배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공통된 인식이에요. 미국, 유럽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독도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도 한국의 실효 지배예요. 한국 외교부가 매번 항해 성명을 내고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절차. 이게 의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법에서 이해 제기를 계속한다는 기록이 쌓이는 거거든요. 침묵하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항해 자체가 법적 기록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그냥 형식적 항의처럼 보이지만 외교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숫자, 독도 본적 일본인이 계속 늘어날까요? 현재 추세로 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호적 이전이 워낙 간단한 절차라서요. 어떤 일본 보수단체들은 이걸 캠페인처럼 독려하기도 하거든요. 1000명 달성이 목표라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1000명이 되든 1만 명이 되든 국제법적 효력은 0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야후 재팬 댓글에서 재미있는 말이 있었어요. 독도에 본적 드는 사람 수보다 독도 지키는 한국 경비대원 수가 더 실질적이다. 이 댓글에 공감한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일본 내부 여론의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상징 행동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적 대응인지, 국제법 논리 강화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전략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2번째로 독도 본적 일본인이 앞으로 1000명까지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숫자가 커질수록 국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상징에 불과하다고 보세요? 독도 문제는 감정으로만 접근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국제법, 역사, 외교 전략이 함께 맞물린 복합 이슈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강한 패는 지금도 그 섬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슈의 본질을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더 깊이 파고드는 데 직접적인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